빨갱이 새끼는 죽여도 괜찮아. 그래서 어떤 변호사분께서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대단히 장시간 이야기를 하시더구만요. 참 물론 참 뭐 깊은 생각을 그렇게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신 건 알겠는데 이게 헌법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입장에서 왜 이것이 죄가 될 수 없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아까 그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이거 대통령은 신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사고 날 걸 미리 알고 대비하고 있어야 되고 또 선장은 못 구해도 뛰어가서 구하도록 할 책임이 있고 나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박 대통령도 인간이고 모든 인간은 완벽한 인간도 없고 완전한 인간도 없고 전지전능한 인간은 없어요. 만일에 박 대통령을 이런 이유로 쫓아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음번에 나오시는 대통령분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대통령 되시면은 우리나라에 세월호 같은 재난사고 안 생길 것 같습니까? 박 대통령 때문에 세월호 피해자 300명이 죽었다는 이 3단 논리는 정말 어떤 법률을 그렇게 공부하셨는지 모르지만 성립될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법률을 배워서 법률론을 전개하는 건 좋지만 그 결론이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으면 저는 그거는 궤변이라고 느껴요. 저는 법률을 중간에 전개하는 논리로 보지 않고 그 결론으로 봅니다. 그 결론이 상식에 맞지 않으면 틀린 법률론이에요. 지금 이 세월호 사건에서 말이죠. 법적 책임을 왜 묻느냐고 그러시는데 아니 그러면 법적 책임을 묻자고 탄핵한 거 아닌가요? 이거 무슨 정치적 책임? 글쎄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의 피해자를 구조해야 되는 정치적 책임이 있다. 글쎄 그거는 옛날 조선시대 왕들에게는 뭐 그런 논리가 있었죠. 그러나 지금 현대 지금 21세기 국가에서 그런 논리를 펴신다 그러면 다른 나라 외국 사람들이 웃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첫째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박 대통령이 우선 그 7시간 행적이라고 하는 건 그거를 꼭 밝혀라 이렇게 요구하는 건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라고 할 때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말할 때는요. 침묵의 자유도 포함한 겁니다. 노 코멘트도 포함한 거예요. 어떻게 노 코멘트가 헌법 위반이 됩니까? 난 도대체 침묵하는 걸 갖다 침묵하는 걸 범죄로 만드는 그런 논리가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세월호 사건은 언제적 일입니까? 이 탄핵 소추장 쓰시기 2년 반 전인 거로 제가 알아요. 원래 탄핵이라고 하는 건요. 지나간 일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옛날 옛적 일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거 2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와서 그거를 가지고 탄핵을 한다? 그러면 도대체 탄핵이란 건 시효가 없나요? 저는 그거 굉장히 무슨 그 근거에서 이거를 주장하시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독일에서는 이 시한 제한이 있는 거로 압니다. 이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는 소위 비리나 부정 이런 건 얼마 기간이 제한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김평우 변호사님, 지금 시간이 아까 말씀하신 시간보다 좀 많이 경과됐는데요. 요약해서 압축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진술하실 분이 여러분이 계시니까 그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예.
그러면 많이 있지만 협조해드리기 위해서 아주 간략하게 여기 서면 진술로 서면을 읽어봐 주시는 거로 알고 제가 그러면 요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뇌물죄 이야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통령 뇌물죄라는 건요 외국에는 없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좋아요. 이따 합시다. 우리나라에는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께서 소위 포괄 뇌물죄라는 판례를 만드신 사건이 있어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뇌물죄로 소추한 것은 바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그 포괄 뇌물죄를 그대로 여기다 갖다 붙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박영수 특검이 열심히 조사하는 것도 바로 이 포괄 뇌물죄 이론을 여기다 적용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전두환 노태우 씨의 그 사건은요 통치자금 비리입니다. 직접 청와대에서 자기가 돈을 받았어요. 재단에 넣은 적 없어요. 통치자금으로 쓰겠다고 보유하고 있다가 들킨 겁니다. 어떻게 그 사건하고 지금 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같은 사실관계입니까? 전혀 사실관계가 다른데 그거를 적용하겠다. 참 잘못된 거죠. 포괄뇌물죄 이런 재단법인의 설립에다 적용하는 거 아닙니다. 재단법인에 설립하는 법리는 따로 있어요. 그 마땅한 그 사실관계에 맞는 그러한 법률을 찾아서 적용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KD 코퍼레이션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권 개입 이게 있는데 저는 여기 다른 분들이 다 말씀을 잘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추가해서 특별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여러분들이 소위 탄핵은 단순한 법적 책임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묻는 거다. 굉장한 잘 모르는 여러 이론을 세우시더구만요.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런 복잡한 법률 이론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상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인기 이야기인데 국민이 신임을 거두었다. 이거 시인들이 하는 말인데 거두었다. 그래 좋아요. 뭐를 증명하셨나 보니까 인기가 5% 떨어졌던 거 가지고 증명하시더구만. 신임을 거둔 증거가. 그리고 촛불 집회. 근데 그건 한쪽 증거만 본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태극기 그 집회는 여기 왜 고려하지 않나요? 그 고려 대상이 안 되나요? 또 인기라고 하는 건 제가 조금 어폐가 있는 비유인지는 모르지만 주식 시세 같은 거 아닙니까? 그날 그 시간 바뀌는 거 아닙니까? 뭘 그런 걸 가지고 재판을 하자고 그러시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만일에 이런 식으로 정말 매일같이 바뀌는 인기 또 그야말로 정말 참 이런 걸 가지고 말이죠. 신임을 거뒀다 말았다. 데모 참가한 지지 데모 숫자가 몇 명이냐 이런 거 가지고 탄핵을 한다면요. 이거는 무슨 뜻이 되냐면요. 헌법에도 없는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을 제도를 소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라는 제도를 빌려서 하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제도 없어요. 그리고 국회에 대한 해산권 없듯이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없듯이 국회도 대통령의 임기 5년 동안에 대통령을 불신임할 수 없습니다. 설사 국회의원 전원이 찬성해도
그것은 불신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님들을 이용해서 불신임을 하시겠다? 참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헌법제도 다 뒤집어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우리 헌법재판관님들을 이용하시려는 것 같은데 국회의원 권성동 의원님 정말 이런 그 헌법에 없는 이러한 제도를 자꾸 만들어내시면 정말 헌법재판소 이러다가는 참 어떻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마 힘드실 거예요. 여러 번 결론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온 세계가 주시하는 사건입니다. 절대로 재판관 개인의 지식이나 견해로 재판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 누구에게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고 허점이 없는 공명정대한 담론으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법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서 국민 모두가, 세계인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법의 근본 정신, 여기에 따라서 재판을 하셔서 국민이,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인 모두를 승복시키는 명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졸속한 국회의 이 사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하여 국회에 돌려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기승 변호사님은 변론하실 예정입니다.